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자 전북도민의 꿈과 염원인 새만금. 이 새만금처럼 전북도민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또 있을까 싶은데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 같겠죠.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8년 출범한 새만금 개발공사. 현재 새만금 개발은 어디쯤일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제2대 강병재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오랜 꿈을 실현할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1월 4일에 취임하셔서 이제 취임 100일 정도를 이제 맞이를 하셨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제2대 사장님이신데요. 취임 소감 및 인사 말씀을 우리 도민들에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강병재입니다. 벌써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으로 있던 과거 3년은 신설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앞으로 3년은 공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되는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시기에 제가 경영 책임을 맡게 돼서 매우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취임 이후 지금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사 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듣고 특히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민들의 꿈과 염원이 담긴 새만금답게 관련된 기관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새만금 개발공사는 무엇을 중점을 하는 곳인지 설명부터 먼저 들을까요? 예. 새만금 개발공사는 2018년 9월 달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설립된 배경으로는 네. 그동안 새만금 지역은 방조제로 인해서 약 409평방킬로미터의 새로운 지역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약 71%인 291평방킬로미터를 매립이나 간척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민간이 직접 개발을 주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게 어떤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서 맞아요. 공공주도로 개발 방식을 전환하고 그 공공주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됐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자본금은 한 1조 3,970억 정도 되고 예. 현재 10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사업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지 매립과 도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네네. 태양광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과 관광 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사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그 진행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성과는 어땠을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지난 3년간은 막 회사가 설립되면서 네.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과 여러 문화가 융합되면서 경영의 기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초기 단계를 예, 그렇습니다. 다지는 작업이었군요. 예.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역점을 뒀고 예. 또 저희 회사가 설립되면서 부여된 도시개발 사업과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관광 사업 등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 게 임무여서 네. 주변에서 평가가 지난 3년은 무난히 공공기관으로서 신설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무난히 했지 않냐 하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올해부터는 정말 이것에 역점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영 부문에 있어서는 작년 제가 11월 달에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고객 그리고 안전과 환경 그리고 변화를 중시하는 3대 경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수요자의 니즈를 경영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람과 환경이 가장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로 경영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 체계에서
일단은 더욱더 확실하게 예. 변화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측면에서는 네. 저희들이 주된 미션인 토지 매립과 도시개발 사업을 충실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200메가의 태양광을 저희 주관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1구역은 이미 준공을 해서 상업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3구역은 올 3월 달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 사업도 신시도와 문여도를 잇는 약 4.9km의 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업도 금년도부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착실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케이블카가 이제 고굴산군도 케이블카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전부터 많이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체계 강화 부분, 이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부분인가요? 네, 체계 강화라는 것은 뒤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글로벌 트렌드가 네. ESG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ESG가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맞도록 경영 체계를 좀 전환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상임이사로 계시다가 공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부 승진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여기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기가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부에서 승진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 신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사기가 한뜻 높아졌고 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 업무에 대한 적극성하고 네.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직 내부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상임이사 시절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번에 사장으로 발탁되는데 정말 높이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외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그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또 추진이 됐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 말씀하신 프로젝트가 예. 새만금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네. 같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네. 이미 저희 회사의 미션으로 주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공공기관에서 약 3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약 32년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네. 재직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수자원이나 수도 그리고 도시개발 등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경험이 뒷받침이 돼서 제가 초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스마트 수변 도시라는 건 과연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네. 먼저 수변 도시의 위치와 성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또 준비하셨군요.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칼라로 돼 있는 부분이 전체 409평방킬로미터의 네네. 새만금 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1호 방조제, 2호 방조제, 3호, 4호 방조제가 있는데 그렇죠. 2호 방조제와 새만금 신항만이 연접되어 있는 이 약 6.6평방킬로미터의 지역에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네. 스마트 수변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스마트 수변 도시는 작년 12월 2020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 맞아요. 작년 말까지 25% 정도의 공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스마트 수변 도시는 공공주도로 시행되는 새만금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변도시 사업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예.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시키고 그에 대한 성과가 전체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수변 도시를 기획했을 당시에 어떤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만드셨을 텐데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겁니까? 수변도시는 이제 새만금이 최초 네. 방조제가 완성이 될 때는 네. 농업용지로 전량 개발하도록 그때 식량안보가 맞아요. 화두여서 네네. 농업용지로 개발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거친 변경을 통해서 일반 도시나 산업단지, 관광용지로 개발이 한 70%예요. 나머지 30%는 농업용지로 개발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만금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최종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예. 기본계획에 의하면 제일 북쪽에 제1권역으로 해서 산업연구용지가 들어서게 되고요. 맞아요. 중간에는 제2권역으로 해서 복합개발용지가 네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측에는 부안에 연접해 있는 지역, 관광용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생명용지, 그리고 김제 지역의 일부가 새만금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4권역으로서 배후도시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한 2050년까지면 아마 매립이 완료가 돼서 새만금의 골격이 드러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권역 가운데서 가장 빨리 계획이 되는 것이 그 수변도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1권역의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진척이 돼서 이미 됐고. 네네네. 복합 개발용지 중에 지금 가장 먼저 첫 삽을 뜨는 게 스마트 수변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뭐 이야기이기도 한데 낮은 용적률 때문에 수익성을 그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개발에 의한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또 드러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용적률과 관련돼 있는 것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개발할 때 문제고 실제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용적률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를 어떻게 타 도시와 차별화시키고 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변도시가 다 조성된 후에는 좀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변도시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밀도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친수, 친환경, 그리고 스마트를 3대 특징으로 하는 자족형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어느 곳에서든지 500m만 걸어가면 물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주거 환경과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도시로도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oT 그리고 AI 요즘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 도시 내에 도입돼서 방법, 교통 그리고 교육과 의료 이런 분야 등 총 19개의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 도시를 구사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등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원격에 대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아까 그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구상부터 일단 애초부터 하고 계신 건데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는 2018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새만금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과 그다음에 연료전지 개발 등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3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사는
육상태양광 300메가의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네. 300메가 중에서 100메가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군산시가 주도하도록 저희들이 양해를 했고요. 나머지 200메가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1구역은 작년 12월에 이미 완공을 해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3구역은 금년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상업 발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수상태양광인데 수상태양광이 전체 용량이 약 2.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2기가와트는 새만금 개발청이 주도를 해서 내부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이미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거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0.9기가와트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또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아리백이라는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맞아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아리백 산단에 저희들이 일정량의 전력을 공급할 그런 역할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그 아리백 산단 이야기를 하셔서요. 그 새만금의 그린 산단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뭐 많은 분들께서 그 전부터 쭉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 산업단지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아리백에 대한 의미하고 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리백이라는 것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과 예. 국내에서도 SK 이렇게 해서 약 349개, 현재까지 349개가 아리백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까지 네. 아리백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아리백이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새만금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아리백 산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만금 산업단지 중에 5, 6공구에 아리백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약 3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개발을 해서 이 산업단지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상업 운전을 개시하면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발생된 수익은 그럼 어디에 또 쓰이는 건지 예.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익이라 하기에는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전체적으로 해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지금 추정으로는 한 1,7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수익의 구조를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을 예. 태양광 지역에 약 20년 동안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성격으로 예. 약 1,580억 정도가 저희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1구역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을 네. 출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출자한 지분대로 배당 수익으로 한 200억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수익을 저희들은 도시개발이나 관광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어떤 공공의 어떤 이익과 그런 의미에도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경영의 한 축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회적 역할에 상당히 경영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지역 상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 상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육상태양광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 업체가 네. 약 시공의 40% 이상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자재도 지역으로부터 한 76% 정도를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한 10%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네. 투자를 받아서 매년 7%의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변도시의 경우에도 매립공사의 경우 약 40% 이상을 예. 지역 업체가 직접 공사에 참여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기자재는 약 96% 정도를 지역에서 직접 이렇게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과의 상생. 네. 타 지역 산단과 조금 차별화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새만금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또 토지 개발이 분명히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와 좀 우리 새만금은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좀 색깔이 다르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바다였던 것을 매립해서 예. 도시를 만들거나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존 도시와 이격돼 있어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예.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길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또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전주, 부안, 김제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이 상당히 새만금이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새만금은 서해를 끼고 있고 또 예. 대외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예. 새만금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오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그 서해안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서해안의 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매립해서 개발되고 있는 토지들이 분명히 있고요. 대표적으로 송도가 있을 테고, 평택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 군산의 새만금은 나머지 지역과는 어쨌든 지리적으로도 좀 비슷한데 예, 어떠한 색깔을 갖게 되는 그런 토지이고 어떤 장점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더 다를지도 이것도 궁금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만금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곳이다. 그게 네.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특화할 경우에 그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자축 기능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린 수소 복합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도시, 예,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송도나 네. 평택이나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공업도시나 생활도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새만금은 이 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한 예. 그런 어떤 곡창지대로서의 성격, 그것이 큰 강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예.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이 지역에. 도시는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고군산군도가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고군산군도를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냐고 생각하는 게 지금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근처에 있는 월령봉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예. 신시도에. 예. 그 월령봉 상원을 올라가서 오후에 해넘이 시점에 예. 맑은 날을 택해서 제가 고군산군도를 한번 바라다 봤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것 중에서 네. 가장 매료된 것이 바로 고군산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틀림없이 새만금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 앞으로의 추진할 사업도 다른 계획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있으시다면 소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2월 달에 새만금 기본계획이 현재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변도시와 그리고 에너지 사업,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역이 서해안의 핵심 물류, 그러니까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가 어우러지는 새만금이기 때문에 그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서 예. 국내 유통을 하고 해외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로서의 도시 이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이 현재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상태양광 부분의 일정 부분과 또 2단계로 시행되는 0.9 기가와트의 수상태양광에서의 저희 공사의 역할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관광 2지구 부안 측에 있는 관광 2지구 매립공사를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서 민간화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군산군도는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 또는 내방자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예. 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이런 사업들은 기본 계획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 점을 네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그 본인이 역점을 두고 반드시 하겠다, 네. 예,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그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경영 트렌드에 맞춰서 예, 공공기관에 맞는 ESG 경영을 실현할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ESG 경영을 실현함으로 해서 저희 공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반드시 제 임기 동안에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이미 ESG 경영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영전략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공기업의 또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 체제로 전환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잘 준비를 해서 네. 착실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저희 공사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저희 회사의 어떤 경영에 중점을 두고 예. 강화된 윤리 기준에 따라서 투명한 경영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될 수변 도시 그리고 관광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앞서 말씀드린 계획 또는 검토 중인 사업도 구체화해서 실행을 가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가 그 진행 상황이 좀 더딘 거 아니냐. 네,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새만금은 네. 지역사회에서 희망고문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서 수산업 등 경제가 좀 위축된 것도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은 사실상 그동안 민간 주도로 네.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공공이 이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의 대부분이 이 개발의 토지에 대한 분양과 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해소하고자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현재 부동산을 개발하고 또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일반 도시들은 토지를 공공에서 조성을 해서 예.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량이 분양하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것도 일부 공급을 하겠지만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예. 개발 사업에 좀 접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해서 민간이 직접 도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요를 고려해서 단계별 개발하고 예. 그다음에
특화된 구역을 설정을 해서 투자를 유치할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주변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사장님에게 새만금이란 무엇이다? 네, 이렇게 한 말씀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란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이 네.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꿈으로 저희들이 채워가야 될 희망의 저는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군산이라는 다소 외진 지역에 회사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관리자로서 잘 독려를 하고 또 북돋아 준다면 저희들이 꿈꾸는 새만금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의 새만금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